그릇 닦으면서 애들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있는 걸 갖다 듣는 거야. 속으로 야 내가 나도 저기 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게 뭐 비 올 때는 우산 장사 괜찮고 소금 장사 죽고 뭐 소금 장사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남들이 가기를 주저했던 길, 남들이 쉽게 가지 못했던 길, 감히 그 길에 앞장섰던 저희 선배님이 계십니다. 30여 개 이상의 기업을 키우시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기업을 키운 코린도 기업의 승은호 회장님, 저희 12회 선배님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뭐 연세가 많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듣기가. 죄송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동기를 좀 한 말씀만 여쭌다면. 뭐 저희 부친께서 네. 일찍부터 한국에서 동화기업이라고 네. 목재 사업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목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미성이라는 걸 수입했고, 미국 소나무. 미국 소나무, 그다음에 동남아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나왕이라는 걸 수입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왕. 네. 근데 이제 이름이 필리핀 가면 이제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나왕 같은 것이 그 열대 지방에서 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거기 장관도 추천하고 여러 지인들이 추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산판을 한번 살리면 어떠냐. 그래서 시작한 거에 중심이 된 거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뭐 동남아에서 큰 나라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수출이 아니라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 그렇죠. 특히 목재라든지 뭐 광물. 석탄 일부 광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80년대 이제 완전히 거기 가서 거주하시면서 일을 그랬죠. 시작하셨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가 있으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코린도에 일이 시작된 거죠. 코린도 그룹이 이제 코리아 인도네시아. 코리아에 따고 인도네시아에. 네네. 코린도 그룹은 지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한산 기업이고 그룹으로 지금 3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가 2억 5천이 넘어요. 2억 7천. 2억 7천.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죠. 그러면. 중국이랑 이제 서남아시아의 인도를 빼고는. 근데 80% 이상이 밀림이라고 하는데 목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제재하시고 물류, 금융, 화학, 부동산, 뭐 부동산 건설업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계열사가 한 30여 개 이상인데 해외에 우리 동포가 나가서 이렇게 큰 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가장 큰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문어발식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문어발식 기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 여건상 이게 목재를 하다 보니까 뭐 통관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물류가 또 생기고 통관회사 또 생기고 네. 또 뭐 배회사도 생기고 트럭킹 회사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게 된 거지. 계약적으로 보면 관련된 사업이 늘어난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특히 금융거래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그런 거예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또 그런 거를 다 극복해 나가서 일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를 하시면서 굳이 꼽자면 난 이런 일이 제일 어려웠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럼 현지인하고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해외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5번씩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공장 같은 거 하면은 오전에도 또 뭐 기도 드리고 오후에도 또 드리고 그러니까 기계가 한창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라락 가서 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죠. 그 나라 문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랑 알아가지고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해서 야 한꺼번에 가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간 나눠서 기계는 돌아갈 수 있게. 기계 돌아갈 수 있게. 네네. 이렇게 이제 잘 유도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타협이 잘 되셨나 보네요.
그 사람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기계가 안 돌아가면 그만큼 생산성이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가 뭐 이런 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가 요구하는 사항은 야 빨리 가르치고 너 가. 현지인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이것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일할 수 있는 티어가 꼭 있죠. 몇 명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와서 가르치고 너 빨리 가. 나라의 수요에 응하는 거.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가 언어가 더 중요해. 그렇습죠. 응? 그 나라 말을 모르고 그럼요. 세계인화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 언어에 그들의 문화가 다 그럼.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영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영어 잘하는 거는 물론 말은 통하지. 기본이고. 기본이고. 네네. 그 나라 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그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문화를 알아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자세. 맞아요. 그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공이 빠르다. 지금 특별히 코렌도 그룹은 커다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우리 신문 용지를 많이 만들거든. 아. 근데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 아 그러네요. 종이로 된 거는. 종이가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가 한 40만 톤 정도 생산했는데 요즘 한 5만, 5, 6만밖에 생산 못해.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판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하판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싸게 팔아. 아하. 옷 싼 원자재로.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꼭 이제 팬데믹이 아니고 산업 전체가 지금 산업 전체가 변화가고 있으니까. 변화가고 있으니까 사실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좋아진 종이가 또 있어요. 네. 위생지. 오. 뭐 휴지라든지 무슨 네, 뭐 네. 손 씻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엄청 늘어났네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저희도 얼마 전부터는 휴지를 만들어요. 한국에도 팔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동남아 여러 데 팔고 있는데 또 많아 늘어난 것이 인더스트리얼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포장지. 요새 저 택배. 택배 많으니까. 모든 게 다 요즘 택배네 보다시피. 그리고 네, 네. 그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포장지 말고 그다음에 박스 만드는 포장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이제 바뀐 거예요. 같은 종이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한동안 뭐 어려웠던 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팜오일. 팜오일이라는 것이 식용유로서는 제일 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질이 인도네시아에 나빠서 많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많아요. 네. 이게 뭐 전 세계 뭐 한 7, 80%는 두 군데서 그렇게 나오니까. 많이.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주 쭉 고생을 해왔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저 팬데믹 파동이 나고 나서부터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비 올 때는 우산 장사 괜찮고 소금 장사 죽고 뭐 소금 네, 장사 네, 네.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하나가 죽었으면 또 하나가 또 좀 괜찮고 이게 다 괜찮아야 아주 좋을 텐데 그래도 조금 서울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때까지 네. 전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나요 그러고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에 앉은 사람 선생님한테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왜냐면 눈에 띄면 스키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숨었던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전혀 짐작이 안 갑니다. 맨날 숨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고치라고 내 스스로를 좀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들어간 게 기계체조부, 생물관, 소년단. 옛날에는 한강 밑에 그 모래밭이 있었어요. 거기 캠핑 갔다고. 캠파이어를 하는데 노래를 하잖아 돌아가면서. 근데 자신이 없단 말이야. 창피해. 그래서 그릇 닦는 거 이걸 내 자신했지. 한강물에다 그릇 닦으면서 애들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있는 걸 갖다 듣는 거야. 속으로 야 나도 저기 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변론반 첫날 가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토론하라 이거야. 너 그래서 나갔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난 가서 뭔가 이제 선배님들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좀 정하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간 거지. 나가서 저 얘기하고 합창단
그다음에 문예반 가니까 또 와서 읽으래 또. 힘든 일만 계속 시키네. 아휴, 맨날 도망다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기는 많이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럼 한일회장을 인도네시아 22년을 했는데 처음에 한일회장을 맡아가지고 제일 큰 일이 연말 행사예요. 그럼 뭐 한 말씀 하셔야죠. 한 말씀 하래. 또 친구 또 써달라 그래서 나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거를 한 20-30번은 우리 친구 앞에서 읽고 연습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야 가서도 이게 떨리고 속에 진땀 나고 죽겠더라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더 망신한 게 원고가 직원들이 올려놨다 단상에 올려놨다 그러는데 이게 몇 장이 빠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는데 그걸 넘으셨구나. 예,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뭐 한인회장도 하고 뭐 세계 한인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는 좀 애가 좀 버렸죠. 인도네시아 한인회장만 한 22년. 22년. 또 상공회에서 뭐 제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에서 세계. 한 15년 설립하셔서 만드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또 학교 또 학교 재단 이사장도 네. 하시고 국제 학교를 거기서 한글 가르치시고 네. 또 이렇게 하셨고 세계 한인 회장도 하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상 한상대회장도 하고 공동의장 뭐 회장 네. 다 하셨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우리나라 받고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하르토 대통령으로부터도 또 받으셨거든요. 자기 맡은 바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이것 때문에 저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선배님에게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준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네. 웅비하는데 준비가 된 거지. 비록 그때는 샤이한 학생이었지만 너무 샤이. 예, 그렇지만 그때 뭔가 도전도 있었고 아 스스로. 예, 스스로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이런 네. 그 속상함이 있었던 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확 밀고 터- 나갈 수 터진 있었다. 거죠. 예. 54년도 입학. 또 54년 60년 졸업. 50년대에 다니셨어요. 그때 학교는 어땠어요? 그 당시 학풍 뭐 그때 뭐 처음에 서울중학교 들어가니까 지금 본관 있죠. 네네. 거기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54년에 예. 아 휴전 나고 나서 예. 우리는 그 뒤에 그저 넓다라는 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천막 치고 공부했죠. 네. 2학년 때 영국군이 철수하고 거기 내려갔지. 본관으로 계속 들어갔. 본관으로 본관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그때는 몇 반 있었어요? 한 학년에? 그때는 6반. 네. 아 그래도 6반. 우리 졸업할 때는 7반이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때 김홍규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김홍규 교장님이 저 면접할 때는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애들 좀 겨울에 쫓아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러셨죠. 기상청으로 넘어가다가. 맞아. 그 얘기 우리 맨날 들었죠. 그래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면접을 하고 그랬다고 그 양반이. 특히 뭐 선배님 좋아하셨던 과목이 있으셨어요? 저 뭐든지 숨어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도저히 상상. 공부도 그러니까는 맨날 저 중간치에서 좀 밑에는 놀았지 우수하게는 올라간 적이 없어. 어떤 친구들은 뭐 운동도 잘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난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네.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역시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배들이 뭘 해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교훈 그거 하나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거를 지키면서 살면 그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 뭐 이제 코렌도 그룹은 한국 기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기업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재외 동포 중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그룹 기업으로 키우신 그런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 선배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서울맨이라는데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시도하시는 일에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